1주기 운영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잘 아시겠지만 2019년 3월에서 2월까지, 올해 2월까지죠. 그런데 우리 대학은 이제 2유형이었기 때문에 2019년 6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역량강화대학 30개 교에 선정이 되었고, 그중 12개 교가 제2유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혁신 지원 사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년도 실적과 2차년도 실적 평가를 이렇게 우수한 최우수로 받아서 인센티브도 우리가 받아서 각종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그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는 지역 강소대학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혁신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부 부분은 좀 스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로는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원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교육혁신을 꾀했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양과 전공으로 이제 나눠지고, 교사학습은 교직원 역량 강화와 학습 지원 강화, 학생 지도 내실화, 그리고 교사학습 지원 체제라고 하는 또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으로 이제 분야를 나누어 보면, 이제 교양 교육과정에서는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 이제 지역 인재 인증제를 개발 운영하였고, 그리고 이제 전공에서는 대표 사례로 뭐 여러 가지 분야 쪽에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했는데, 서비스 러닝을 하거나 유연학기제 혹은 자율학기제를 운영하고, 또 전공 능력 관련해서 전공 트랙을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교수 학습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총 이제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예를 들면 이제 와플 클래스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였거나, 학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각종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을 위한 공간을 구축하고 시설을 갖춤으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3개년간 약 총 사업비가 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우리가 연차 평가에서 2년 연속 A를 맞아 약 12억 5천만 원이라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리고 이런 그 비목별 사업비를 이렇게 또 분석해 보면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 추이에서 1차년도와 이 3차년도에 주로 이제 교육 환경 개선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년도에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과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비에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총 4가지 이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4가지 지수가 창의 융합 혁신 지수, 여기 보시면은 1차년도와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지역 상생 발전 지수에서도 이렇게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지역 상생 발전 지수와 관련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옆에 보시면 현장 전문가 참여형 교과목 수나 서비스 러닝 교과목 수, 지역 인재 인증 학생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혁신 지수 역시 좀 상승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혁신 지수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을 교수학습 지원센터나 진로 혹은 상담센터 등 다양한 우리 그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러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역량 지수 역시 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WSSR 지수와 KNSS 지수를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혁신 지원 사업의 그 주요 성과는 우리가 좀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혁신 성과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지역 상생 교육과정을 꼽을 수 있으며, 교수학습 여기 이제 교수학습 지원 혁신으로는 학습 부진 예방 지원 체제 구축이나 혹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디지털 역량 개발이나 학생 역량 진단 도구 다각화 등등 데이터 기반 교수 학습 활동 통합적 질 관리 체계 구축 혹은 이제 비대면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 구축 등 전체적으로 8가지 성과 사례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주기 전체적인 이 성과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책자로 또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혁신지원팀에 와서 이렇게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주기는 지금 잠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로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2주기 자율혁신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획처장님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기 혁신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적극적 혁신 의지와 동참해서 이제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사업단장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작년에 이제 3주기 대학 평가에서 자율혁신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율혁신의 주요 내용은 이 다음 5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모든 센텐스를 다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혁신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이 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자율혁신에서는. 두 번째는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략입니다. 사실 일주기에서는 우리가 교육에 포커싱을 했다면은 이제는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넓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전반부에 그 산학협력 부총장이신 박교열 부총장을 모셨던 것도 이러한 자율혁신 이 사업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모셨습니다. 대학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연구, 그 다음에 산학협력, 평생교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혁신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번 들으셨겠죠. 대학 간 공유 협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학이 아직은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 공유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해라 이거죠. 좀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대학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아직 낙후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공성, 투명성 및 사회적 가치. 다시 말하면 대학은 아무래도 공적기구 아니겠습니까? 공적기관이죠. 그래서 공적기관으로서의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아마 이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SG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혁신에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대학 내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화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 대학이 이제 정부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과 링크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조금 전에 그 울산대 같은 경우는 RIS 사업 같은 이런 또 국책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혁신 요 편람에.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정부 사업을 어플라이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이것들을 다 총괄해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총괄해서 관리해봐라 이겁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총괄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 우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자, 이렇게 그 자율혁신 계획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 확정이 돼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제 자율혁신 계획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러한 그 과정으로 일정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운영에 대한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 분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 학과 및 부서를 대상으로 이미 이제 신규 사업 제안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1월 21일까지요. 그리고 이제 자율혁신 TF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월 24일에. 그리고 2월 4일에서 5일까지는 부서별 사업 진단 및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정 보완을 이제 4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5월 20일까지 자율혁신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또 올해 성공적으로 자율혁신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을 한다면 또 내년에 우리가 일주기 혁신 사업처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려면 역시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혁신의 어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김세연입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LMS 구축과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개선 및 발전 방향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교육혁신본부 산하에 2020년 10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일원이응 부서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에 변화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원격 수업이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일러닝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 그러던 와중 2019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 저희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문화관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3명의 직원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가장 주력을 했던 LMS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을 통해서 지원받아 저희가 노후화되고 불편함이 많았던 LMS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였고 2020년부터 상용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LMS 시스템에 줌 모듈을 결합하여 교수님들의 학생들 출결과 교수님들의 수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LMS에 과제 탑재, 그 다음에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등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수업 시간에 비대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동영상 자료를 링크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저희가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코스모스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출결 체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코스모스 앱을 개발을 하였고 또 이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문자로 교수님들이 전송을 한다거나 이메일을 전송하였을 때 알림이 스마트폰에서 울려서 그 수업과 관련된 학생과 교수자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폰 앱, 코스모스 앱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줌 도구를 많이 사용해서 수업을 하셨을 텐데요. 화면 공유나 화이트보드, 클라우드 녹화 기능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강의한 자료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간 저작 수업 도구를 줌을 제가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 CMS 클라우드 기반 CMS 파노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PPT랑 연계될 수도 있고 강의 녹화, 자막 퀴즈 토론과 같은 저작 도구도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그 줌 강의가 자동적으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파노프의 CM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희 센터에서는 2020년 2월에 줌 라이센스를 선제적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전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다 보니 접속자 수가 증가하여 시스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 스토리지를 증설하였고 나스 저장 장치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시스템 증설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신속한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2020년 3월 실시간 원격 수업을 전면 시행을 했고요. 전체 원격 수업 대비 97% 가까운 수업을 비대면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대학의 학생들이 타 대학에 비해서 이런 강의 안내나 협동학습, 교수님과의 상호작용, 기술적 문제 해결과 같은 온라인 학습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 LMS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S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다 보니 많은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683건, 21년도에 855건의 이런 문의가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LMS 특강, 강의 계획 소개 동영상 제작 특강 등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였고, 또 특강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수님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 실시간 LMS 수업을 하는 도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 응대를 실시하였고, 직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원격 도우미 선생님들을 10명 내외 채용을 하여 실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게시판 Q&A, 원격 지원, 팀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활용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교육 등을 특히 2020년에는 했던 것 같은데요. LMS, 줌, 파노토, 강의 소개 동영상 제작법 등 이런 특강들을 여기 아래 보시면 2020년도에 한 1000여 명 가까운 교수님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이런 특강들을 정말 20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강들을 또 동영상을 제작해서 LMS에도 업로드하고 저희 CTL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하여 교수님들이 필요하실 때 저희가 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자료를 검색해서 동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업로드하여 교수님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강의안을 제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 도우미 선생님들을 10명 내외 채용을 해서 PPT 강의안을 수정한다거나 업데이트할 때 도움을 드렸고요. 또 교수님들께서 강의 촬영을 스튜디오에 오셔서 하셨을 때 촬영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격 수업 지원 인력이 23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인데요. 이번 학기 3월 학기에 교수님들께서 강의안을 새롭게 수정하시거나 업데이트 하시고 싶은 교수님들께서는 저희 원격교육지원센터에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미래교육 환경에서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 저희가 스튜디오 구축에 많이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블랙 스튜디오, 문화가 5층에 있는 블랙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가상 스튜디오 404호에 있는 405호에 있는 가상 스튜디오, 그 다음에 404호 문화가 4층 공동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였고요. 셀프 스튜디오는 진천 캠퍼스에 1개, 2개, 전주 캠퍼스에 1개, 그래서 총 6개의 스튜디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CTL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용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스튜디오의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질 높은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블랙 스튜디오나 이런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 공간과 토론을 위해서 스터디 룸을 저희가 또 작년에 혁신지원 사업비를 받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핀마이크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교수님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웹카메라도 2020년도에 300개 가까이 구입을 하여 모든 교수님들에게 제공을 했었고요. 21년에도 추가로 70개 정도 웹카메라를 구입을 했고, 또 스마트 기기인 그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왁곰 태블릿,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M 홈페이지에서 미디어 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여서 대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교육과 여러 차례 특강을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강의 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었는데요. 2020년도에 928개, 2021년도에 인력이 평균 971개의 강의 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 교과목의 약 90%에 가까운 강의 소개 동영상을 교수님들께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지식 나눔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K무크라고 해서 저희가 19년도에 1개 교과목, 20년도에는 2개, 21년도에 1개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총 4과목의 교과목이 4개 교과목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19년도에 개발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는 2020년도에 개설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수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또 강의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그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실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강의실에 TV와 전자교탁, 그다음에 교수자를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전주 캠퍼스 38개 강의실, 진천 캠퍼스 20개 강의실에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실을 많이 활용하셔서 학생들에게 실시간 대면 수업을 제공해 주고 싶은 그런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대면 수업을 하고 싶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런 기틀을 토대로 저희가 그래서 2주기 사업에서는 저희가 대학 간 공유 수업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간 공유 수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격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공동수업, 온라인 공동수업과 같은 네트워크 설립 등 이런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또 전문 인력을 확대하여 저희가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 간, 대학 간 인적, 물적 인프라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 구축이 저희가 단순히 공간 구축과 기자재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 속에서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교수님들께서도 저희 센터의 사업 등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